교육부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듭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비용 규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식품의 벌레, 곰팡이 이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듭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7대 분야는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입니다. 표준안은 안전 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컨대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 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교육 전반을 다뤄야 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표준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휴대용 안전 매뉴얼은 화재, 지진, 급식사고, 학교폭력 등 학교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할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 매뉴얼이 상세하게 개발돼 보급돼 있지만 막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황별로 꼭 필요한 행동 요령을 담아 위기 상황 시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 비용 규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를 검토 중이라며 의료법 서식에 따르는 진단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들마다 들쭉날쭉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시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해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소 8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로 12만 원이나 차이가 났으며 사망 진단서는 최소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 5배나 가격이 벌어졌습니다. 복지부는 일반 진단서, 사망 진단서, 출생 증명서, 장애 진단서, 상해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등 8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진단서마다 상하한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조만간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해 병원이 따르도록 규제하면 강제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비급여 가격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수렴하도록 병원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당장은 병원들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식품에 벌레, 곰팡이 이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벌레와 곰팡이 이물의 발생 건수는 각각 7,766건, 1,893건으로
덥고 습해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벌레는 면류, 커피, 과자류, 시리얼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곰팡이는 음료류, 빵 또는 떡류, 면류, 과자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면류, 커피, 과자 등 비닐류 포장지의 경우 화랑공납이 유충이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하기도 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거나 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면 화랑공나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 등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랑공나방이나 수시렁이 등과 같은 해충은 벽면 및 바닥 틈새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인 음료류나 빵류는 개봉 후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유통 중 취급부 주의로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 방법 등을 확인 후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청결히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 금지 및 시내버스의 탄력 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 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 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 수요가 주말 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 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운행 횟수 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쯤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약무정책 주요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안전상비약 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반기에 대한약사회와 약사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약국뿐만 아니라 이외의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수와 판매처 확대 두 가지 모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복지부는 약사회에 위원회 구성안을 요구한 상태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약사회 측도 동의하지만 성급히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및 판매처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 및 국민들의 편의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와 검찰은 6월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되고 단속반은 검찰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맡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단속을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 현장에서의 붕괴, 수몰, 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급 사업에서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확행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 사용 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기를 경고하는 금융당국의 주의 당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금융사기의 빈도와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소비자들의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금융사기주의보를 총 12차례 발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내려진 6차례의 주의보에 비해 2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곧바로 카드사 사칭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2월엔 비정상적인 고수익 투자 권유 주의에 이어 3월 들어선 인터넷 뱅킹 추가 인증을 유도하는 신종 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4월에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 금융사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보이스피싱, 무통장 무카드 거래 금융사기, 여객선 침몰 사고 사칭 금융사기,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은행 사칭 저금리 대출 사기 등 총 6번의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열흘에 2번꼴로 주의보를 발령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높은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주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주의 등 올 들어 벌써 12차례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주의보 발령 급증이 올 들어 카드사 정보 유출과 은행들의 고객정보 유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관련 사기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와 추가 인증 등이 시행되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새로운 수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각종 금융사기가 등장해 어느 때보다 주의보가 많이 내려졌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정보 유출에 따른 신종 금융사기가 더 늘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해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업체는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건설사업 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 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붕괴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면 기존 1차 사고 때 8개월, 2차 사고 때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때부터 1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또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이 발생했을 시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1차 사고 때 4개월, 2차 이상 사고 때 6개월로 정해진 것을 1차 때 6개월, 2차 때부터 12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정지 실효성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건설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해 분납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자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등 민간 성격의 발주청이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진단기관 선정에 한해서는 사업 수행 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에 대한 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사할 때는 발주청이 민간이어도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현재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 공사에서 일반 시설물 공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에 범죄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법무부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범죄 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의 과거 범죄 수법과 평소 이동 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한 뒤 현재 착용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발찌 감독 시스템이 착용 여부나 외출 금지 위반 등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격투 상황이나 비명소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외부 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도 현재 산업자원부와 공동 개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징후 사전 알림 시스템과 외부 정보 감응형 전자발찌가 합쳐진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오는 2016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발찌 시스템이 성폭력 재범률을 6분의 1로 낮췄다라며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으로 성폭력 범죄 발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본인 인증 수단으로 아이핀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에 수집된 것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당장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 본인 인증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아이핀 번호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과도기적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제품을 주문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번호를 불러주면 업체가 아이핀 번호를 조회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핀 오프라인 서비스의 명칭은 가칭 마이핀으로 정해졌습니다. 안행부는 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넣어서 본인 확인을 받아왔는데 이 자리에 열쇠 자리로 구성된 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프라인상에서도 회원가입할 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존 아이핀 가입자들은 핀 넘버를 확인받으면 되고 새로 아이핀을 사용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에서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용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체계를 없애고자 주민번호풀이 마이핀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이핀은 본인 인증용 수단 중 하나로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음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차량 운전, 관제, 승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 종사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종사자의 음주 기준이 항공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시작 전 시행하는 음주 검사에서 적발되는 철도 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3년 8월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영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이나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는 0.01% 이상에서 0.03% 미만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0.03% 이상에서 0.05% 미만, 0.05% 이상에서 0.1% 미만 등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 만취자도 11명에 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 기준을 항공법과 맞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 것이라면서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여러분은 집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비상소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가 그 진입이 완전히 불가하거나 또는 굉장히 곤란한 지역에 있습니다. 협소한 그 골목인데다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그 화재 현장까지 도착을 직접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신속하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 그 소방 예산으로 해서 비상소화장치 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함 내에는 40mm 수간 10번을 갖다가 이렇게 아코디언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코디언식으로 연결을 해놓고요. 예비 수간으로도 한 5번에서 10번 가까이 그렇게 예비 수간도 비치를 해놓고 거기에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지상식 소화전도 함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서로 협조해서 그 자기 집이나 또는 그 인근의 그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상소화장치 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는 또 초기 진화를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소화기도 2개씩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 동네에 비상소화장치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낙뢰는 대기 아래의 온도차가 커서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정난운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 사이에서 순식간에 대전류가 방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낙뢰가 예상될 때 가정에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집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엔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야외 활동 중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안이나 덮개가 있는 자동차 안, 등반 중에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낙뢰가 칠 때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 취급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와 함께 큰 우박과 돌풍이 발생해 창문이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고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뢰가 칠 경우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등산을 삼가야 합니다. 등반 중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는 낙뢰 위험이 큽니다. 신속히 낮은 지대로 하산하십시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곳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대피할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놓고 되도록 몸에서 멀리 던져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등산 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뢰가 칠 때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을 통해 감전될 수 있는 만큼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나무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골프나 낚시, 들릴 중일 때에 낙뢰가 칠 경우 삽, 괭이 같은 농기구나 골프채,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몸을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낙뢰는 종일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자동차 운행 중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는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아 맞았을 때 격렬한 쇼크를 수반하여 위험합니다. 낙뢰를 맞은 피해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또한 119 또는 인근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등산 중이거나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또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자연재해, 낙뢰. 낙뢰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과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칙칙칙! 진짜? 칙칙칙 뿌리면 정말 줄줄줄 나오냐고요? 직접 뿌려보십시오. 마술 같은 강력함.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 10통, 20통 아닙니다. 무려 200통. 200통 분량이 29,900원. 칙칙칙 뿌리기만 하면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있던 기름때가 싹 녹아나오고 어머, 때가 줄줄 흘러내리네? 순식간에 광이 살아납니다. 노랗게 찌들었던 렌지 후드의 기름때도 줄줄줄. 이것이 바로 고농축의 기술력. 시커멓게 핀 곰팡이도 뿌리자마자 녹아나오며 줄줄줄. 가볍게 닦아주기만 하면 끝. 자전거의 오래된 녹물도 뿌리기만 하면 줄줄줄. 여기저기 녹슨 부분에 뿌려주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쉽고 간단하게 녹슨 자전거의 대변신.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세균의 곰팡이, 물때가 범벅이 된 배수구 뿌리는 즉시 줄줄줄. 손 하나 대지 않고 칙칙 뿌리면 반짝반짝 새 것처럼. 기름과 먼지, 찌든 때가 켜켜이 앉은 환풍기 절대 안 닦아질 것 같다고요? 칙칙 뿌려만 주십시오. 기름때와 캐캐 묵은 먼지가 바로 순식간에 분해되면서 쫙쫙 녹아나오고 쓱 닦아주기만 하면 놀라지 마세요. 완전 새것처럼 대변신. 꼬질꼬질 와이셔츠, 애들 교복 목대나 소매단도 솔로 그렇게 박박 문질러도 안 닦이던 찌든 때도 뿌려주기만 하면 마술처럼 때가 분해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의 주방 타일 칙칙 뿌리는 순간 오랫동안 찌들었던 때들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부연 유리 거울도 힘들게 박박 문지를 필요 없이 칙칙 뿌리고 닦아주기만 하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주방은 물론 욕실, 현관, 베란다, 창틀, 유리창, 세탁까지 대한민국 주부들을 청소의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화제의 바로 그 제품 닥터 크린세스 고농축 200 매직 멀티 클리너. 놀라지 마십시오. 뿌리면 때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매직 멀티 클리너가 150원 꼴, 한 통에 150원. 강력 세정 매직 멀티 클리너 사상 초유의 최저가. 농축에 농축을 더한 고농축으로 닥터 크린세스 한 스푼만 넣으면 강력 세정의 매직 멀티 클리너 한 병을 닥터 크린세스 500g 한 통으로 무려 50통의 매직 멀티 클리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닥터 크린세스 사상 초유의 초특가 초대박 구성. 50통을 만들 수 있는 대용량이 하나, 둘, 셋, 넷, 4개. 발포 클리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에 전용 분무기를 하나 더. 총 11종. 이 모두가 29,900원. 200통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 여기에 만원만 더하면 11종 세트에 11종 세트를 더. 총 22종의 초특급 초대박 구성. 무려 400통.
400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한 통에 150원 꼴! 400통은 고농축만 가능합니다. 오일 투성이 자동차 엔진도 싹! 자동차 휠도 뿌리기만 하면 반짝반짝 새 것처럼! 손에 묻은 오일도 씻기만 하면 싹!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쓰는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잘 지워져요. 시커먼 자동차 배유 오일도 닥터 크린세스에 넣으면 순식간에 분해가 되는 놀라운 세정력. 이것이 바로 고농축의 강력한 분해력. 청소 전문가들도 반하고 극찬하는 바로 그 제품. 닥터 크린세스 고농축 200 매직 멀티 클리너. 찌든 때 닦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걸 사용하면 일이 금방 끝나요. 직접 뿌려보십시오. 마술 같은 강력함.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 10통, 20통 아닙니다. 무려 200통. 200통 분량이 29,900원. 첫째, 뿌리기만 하면 때가 줄줄줄. 칙칙칙 뿌리기만 하면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있던 기름때가 싹 녹아나오고, 어머어머. 때가 줄줄 흘러내리네? 순식간에 광이 살아납니다. 노랗게 찌들었던 레인지 후드의 기름때도 줄줄줄. 이것이 바로 고농축의 기술력. 시커멓게 핀 곰팡이도 뿌리자마자 녹아나오며 줄줄줄. 가볍게 닦아주기만 하면 끝. 둘째, 칙칙 뿌리는 즉시 때를 빠르게 분해. 녹차 추출물, 자몽종자 추출물 등의 이상적인 배합. 발효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미생물 성분 함유. 강력한 침투로 때와 오염물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분해. 뿌리는 즉시 때가 줄줄줄 바로 녹아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눌러붙은 기름때, 묵은 때들도 순식간에 분해하여 반짝반짝. 박박 문지르지 않아도 뿌리기만 하면 쫙쫙 흘러내립니다. 바로바로 그 어떤 때라도 제거하니까 청소는 초스피드로 빠르게. 발효 성분의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로 손에 닿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강력한 세정력으로 한 방에 싹! 세균의 곰팡이, 물때가 범벅이 된 배수구, 뿌리는 즉시 줄줄줄. 손 하나 대지 않고 칙칙 뿌리면 반짝반짝 새 것처럼. 꼬질꼬질 와이셔츠, 애들 교복 목대나 소매단도 솔로 그렇게 박박 문질러도 안 닦이던 찌든 때도 뿌려주기만 하면 마술처럼 때가 분해됩니다. 오래된 소파에 누런 찌든 때도 쉽고 간단하게. 가스레인지 주변에 주방 타일, 칙칙 뿌리는 순간 오랫동안 찌들었던 때들이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넷째, 매직 멀티 클리너 하나로 세제 통일. 이제 하나로 통일하세요. 세정은 기본, 살균, 탈취까지 이 모두를 하나로. 정말 신기해요. 뿌리기만 하면 때가 줄줄 흘러내려요. 청소부, 빨래부 이제 뿌리기만 하면 쫙 해결돼요. 닥터 크린세스 사상 초유의 초특가 초대박 구성. 50통을 만들 수 있는 대용량이 하나, 둘, 셋, 넷, 4개. 파이퍼 클리너가 하나, 둘, 셋, 넷, 5, 6개. 여기에 전용 분무기를 하나 더. 총 11종. 이 모두가 29,900원. 200통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 여기에 만원만 더하면 11종 세트에 11종 세트를 더. 총 22종의 초특급 초대박 구성. 무려 400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한 통에 150원 꼴. 400통은 고농축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닥터 크린세스 고농축 200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